자, 이게 그 우편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좀 복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서신 독점권이라는 거예요. 서신 독점권. 제가 아까 우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뭐와 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통상우편물이 또 4개로 나뉘게 됩니다. 4개로. 서, 이, 통, 소 해가지고 4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신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신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간 기업에서 여러분 택배회사에서 편지 보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편법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신을 송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그 서신을 송달해서도 아니 되며 조직이나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기업이 서신을 송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서신 독점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신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서신이라 하면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지 보낼 때 특정인 특정 주소로 편지를 갖다 보내줘. 그러니까 그 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문자를 넣는 건 알겠는데 편지에 문자 한글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에 보통 기호, 부호 이런 거 넣어요, 여러분? 넣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하트 뿅뿅 이런 거 그려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유형의 문서 또는 이제 전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거의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편지.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있죠. 서신 독점권에 해당하지 않는 서신의 예외로서 민간 기업에서도 보낼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서신이랑 비슷한데 서신 독점권에 해당하지 않는 있지 않습니까? 예외들이 있어요. 얘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외들을 보겠습니다. 자, 신문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제 신문이요. 신문. 그 다음에 잡지 등 전기 간행물. 잡지를 좀 고상한 말로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전기 간행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갖다 그냥 묶어버리세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포인트가 딱 한 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문도 일종의 전기 간행물, 전기 간행물이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나중에 감액해 주는 데 보면은 신문이랑 전기 간행물 같은 거 이제 묶어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 두 개 다 그냥 묶어서 이제 전기 간행물 이런 것들. 얘들은 이제 글자로 쓰여져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 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런 법들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그 서신 독점권의 예외로서 있죠. 민간 기업에서도 보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문, 요즘은 신문 받아본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신문을 배달하는 배달 이런 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막 신문 배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갖다 배달하고 그래요. 저도 한 달인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들 우체국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신 독점권이에요. 서신 독점권. 원래는 서신 독점권에 해당을 하면은 민간에서 못 보내거든요. 근데 그 예외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전기 간행물이나 신문. 자, 그러면 이제 두 친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를 또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서적이에요. 서적. 요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상품 안내서요. 상품 안내서. 근데 이 상품 안내서가 지금 보세요.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 안내서요. 그래서 둘이 또 뭔가 이제 유사한 거예요.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서적. 요 두 개는 있죠.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또 서신 독점권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조금 복잡한 애 있지 않습니까? 서적부터 보겠습니다. 서적은 있죠. 표지를 제외한 이 표지를 제외한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있죠. 요 상품 안내서가 보면 표지를 포함해서 이제 16페이지.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표지를 제외하고 40페이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별하는 포인트, 암기 팁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따라오세요.
그게 이제 48쪽 이상에 있죠. 책자 형태, 서적이니까 당연히 책자 형태라 해야죠. 그 다음에 서적은 당연히 인쇄되고 제본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책자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행인, 출판소, 인쇄소의 명칭들, 명칭 중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쪽수가 표시돼요. 뭐 책들 다 쪽수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쪽수가 표시돼요. 자, 요런 조건들 갖다 있죠.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지 서적들은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돼요. 그래서 민간에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안내서는 있지 않습니까? 상품 안내서니까 뻔해요. 상품에 대한 정보예요. 가격, 기능, 특성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인쇄안이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이상의 표지를 포함한 있죠. 책자 형태. 서적보다는 요건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자, 요 정도 구별하시면 이제 서적과 그 친구인 상품 안내서 있지 않습니까? 두 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 안내서와 서적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물에 첨부하여 봉하지 아니한 첨부 서류 또는 송장. 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봉투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의자를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자 주문하면 이제 택배회사에서 의자를 갖다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의자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분해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상자를 탁 까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의자를 조립하는 방법 같은 거 적혀 있는 이런 종이 같은 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서신독점의 예외가 돼서 얘들은 그냥 그 우편물에 포함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만약에 서신독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의자를 보내고 있죠. 그다음에 의자를 조립하는 그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편지봉투에 싸가지고 우체국으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체국이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송장하면 이제 이 물건과 관련된 뭐 그 보내면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날짜 같은 거 적어놓은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우편물 안에 포함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신독점권은 국내에서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서신독점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국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회사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뭐 그 지자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해시청이라든지 그 의정부시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본점과 지점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해시청이 있으면 김해시청이 관할하는 뭐 동사무소들 막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런 기관들 사이에 이렇게 서신을 갖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긴급한 서신이야. 그래가지고 12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갖다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상 당일 배송을 갖다가 당일 특급을 갖다 사용하면 12시간 안에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당특이 곧 폐지될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3월 달에 폐지가 돼서 우리 시험 교환에는 당특 폐지가 반영이 돼서 나올지 반영이 안 돼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하더라도 있죠. 그리고 이게 당특은 모든 지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만 당특을 갖다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12시간을 갖다가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는 12시간 안에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긴급한 서류인 경우에는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업용 서류인 경우에는 서신독점권의 예외로서 너네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긴급하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12시간 안에 보내야 되는 이런 애들 상식적으로 그럼 이건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되겠구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신업과 관련해서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이 쓰는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빼고는 전부 다 이런 신용카드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빚을 내서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빚을 갖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근데 이 신용카드는 딱 보면 이거 서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서신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를 갖다 굳이 언급하냐면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만 달라고 할까요? 카드와 관련된 안내서, 서신 형식의 비슷한 문서 같은 거 오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는 이 신용카드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같은 거 거치거든요. 그걸 갖다 우체국지가 직접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외, 너네가 알았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 바, 사, 아. 왜 서신 독점권에 예외가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으면서 외우지 말고 여러분 복습을 여러 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끄떡끄떡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인상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